2025년 1월 25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이 열려서 종목들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꿈틀꿈틀 움직이면 미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를 실감한다. 그래서 쉬는 날, 특히 이렇게 명절을 졸라 싫어한다. 그런데 올해는 설 연휴가 1월 말에 있고 3거래일 동안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데 어떤 미친놈이 멀쩡히 열리는 월요일 주식시장을 임시 공휴일, 그것도 뭐 내수 진작이니 어쩌니 소비가 어쩌니 하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바람에 5거래일 동안 중에 무려 4거래일이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매우 우울 모드입니다. 주식시장이 개장되고 종목들이 움직이면 어떤 녀석이 오늘 올라가려고 꿈틀꿈틀거리나 제가 애정하는 종목들을 계속 챙겨보고 만약에 이 종목이 매도해서 수익 실현이 된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종목을 추천해야 되나 그런 종목들을 또 계속 찾는 재미, 그런 재미가 어찌 보면 저의 삶의 낙인데 그 저의 즐거움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오늘 뉴스에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내수를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27일 임시 공휴일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휴일을 잘 썼을 때 9일 연속 쉴 수 있고 9일이면 여러분 무려 한 달 30일 기준으로 잡고 거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공항이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항에 가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소비, 내수 얘기하지만 정작 돈 쓸 사람들은 해외에 가서 돈을 쓰게 되고 국내에서는 일단 이렇게 연휴가 길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증권사 근무할 때 본사에 근무할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쉬는 날이. 왜냐하면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공휴일, 연휴 이렇게 쉬면 저는 푹 쉬면서도 월급은 똑같이 따박따박 나왔으니까 거기에다가 뭐 추석, 설 이럴 때는 또 포상금 같이 이렇게 또 떡값식으로도 또 몇십만 원씩 받게 되니까 굉장히 개꿀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영업사원이 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실적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토요일, 일요일 빼고 30일 거래일 중에서 주말 공휴일 같은 거 빼고 대략 한 달에 매매일수가 20일, 좀 많게는 뭐 23일 이렇게 거래되는 가운데 저는 수수료를 많이 발생시켜야 되니까 아마 글쎄요. 지금 영업사원들, 증권사 영업사원들 어떤 분위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2025년 1월 현재 증권사 근무했다면 제가 근무할 당시의 분위기라면 아마 영업사원들 죽을 마실 겁니다. 야, 거의 20일 잡고, 왜냐하면 1월이니까 또 1월 1일 주식시장이 쉬었잖아요. 대략 한 20일 잡고 그중에 나흘을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니까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일 겁니다. 자, 어쨌든 이래저래 주식시장 열리지도 않고 우울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런 찰나 그래도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유일하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꾸준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해외여행 가 계실 수도 있고 어쩌면은 지금 고향으로 가시는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쩌면은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3일 목요일,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해서 방송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쭉 프린트해서 준비하면서 이동영 TV의 그 저너리즘 M 그 사상 초유의 만취 방송
온갖 개들이 80분 순삭이라는 방송을 보면서 제가 이 뉴욕 증시를 정리하는데 아주 그냥 빵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만하더라도 왜 주식시장 안 열리고 지랄이야, 이 심심해, 이씨. 막 이렇게 우울했는데 갑자기 그거를 보고, 예, 약간 기분이 갑자기 확 달라졌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약간 또 저와는 다른 우울한 기분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잠시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저널리즘의 그 출연자들이 이제 술 마시고 취중 방송을 하는 중에 그 이동영 작가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삶은 지옥인데 그냥 인생은 견디는 거다. 견디다가 그냥 한 번의 즐거움이 오면 그냥 그 견디는 것을 한 번의 즐거움으로 다 이렇게 만족하고 사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인생은 기다림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구나라고 좀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힘든 시간이 지금 유지되고 계신다면 그게 단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거, 그리고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덥석 받아서 냉큼 내 거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동안에 견뎠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벤트 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기다림에는 분명히 이자가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 속에 내가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손절해버리고, 예전 같았으면 내가 때려쳤을 텐데, 내가 미쓰리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굉장히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열받기도 했는데, 그래도 미쓰리 믿고 기다렸더니 수익이 나서 매도됐을 때 그 느끼는 짜릿함. 그 짜릿함이 사실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느꼈던 모든 짜증과 우울함과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해소시켜주는, 그래서 주식은 기다리는 거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시는,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 기다려주시는 분들의 마음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실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올해 설날이 지나면 삼재가 시작된다고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요즘에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갱년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일단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짜증나고, 뭐 그래서 막 예전처럼 막 똥꼬발랄하게 막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2025년은 작년보다는 더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행운이 보내고 워낙 많은 지출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다시 나의 노후를 좀 준비해야겠구나, 뭐 이런 각오를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당장 힘드시더라도 또 이렇게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의 어떤 기다림이, 지금의 어떤 이 견딤이 나중에 언젠가는 한 번의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며 좀 긍정적인 설 연휴를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저널리즘 매물 보다가 빨리 녹음하고 본격적으로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스톱을 해놨는데 빨리 방송을 좀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1월 23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역시 트럼프 효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인가요? 여러분들께 1월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다. 뭐 1월 초, 그러니까 1월 네 번째 주죠. 네 번째 주에서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트럼프 하다가 주 후반에는
뭐 일본의 금리 결정 쪽으로 좀 관심이 집중되고 그 사이에 미국에는 경제 지표도 발표되는 것도 없고 문제는 뭐냐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긴 설 연휴 동안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약간 힘이 빠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나흘 동안 쉬면서 아예 뭐 어떤 분위기도 생각할 수 없는 그냥 휴장 자체로 진행되는 거고 뉴욕 증시는 이제 슬슬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트럼프의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2월 달로 넘어갈 텐데 지금 저는 뉴욕 증시도 그렇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특별한 호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 오히려 2월 달로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그나마 유일하게 트럼프 했는데 트럼프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그 전반적인 1월 말까지의 분위기를 지난주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1월 23일 목요일 뉴욕 증시 역시 트럼프 효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2, S&P 500이 0.53, 나스닥이 0.2% 상승했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었고요. 경제 발표 뭐 중요한 거 없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스위스 다보스 2025 세계 경제 포럼 화상 연설에서 유가와 함께 저는 즉각적인 금리 인하율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자, 유가 떨어뜨리겠다. 유가 가격 하락시키겠다. 거기다 금리 인하 요구하겠다. 누구 맘대로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대한민국 여전히 세계 강대국 미국의 그것도 탄핵도 당하고 바이든한테 정권도 뺏겼고 거기다가 작년에는 그 총기 테러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비를 겪고 다시 재기에 돌아온 트럼프의 어떤 기대감. 트럼프가 외치는 아메리칸 퍼스트가 줄 것 같은 어떤 그 장밋빛 전망 같은 게 주식시장을 예쁘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 콩깍지가 이렇게 벗겨지면 트럼프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저 새끼도 결국 주둥아리로 나불거리는구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실감하시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1월 23일 목요일은 역시 트럼프 효과로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식시장 쉬는데 미국 증시 이렇게 하락하면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그렇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0.32, S&P 500이 0.29, 나스닥이 0.59, 1%대 미만 그냥 인생이나 주식이나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는 것처럼 트럼프 효과로 계속 올라갔으니까 발표되는 경제지표도 없었고 이슈도 없었고 오로지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던 뉴욕 증시가 생각보다 관세를 세게 공격하지 않네. 생각보다 중국이랑 좀 친하려고 하네.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네. 소프트하네. 이런 트럼프의 화색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뉴욕 증시가 올라가고 S&P 500도 올라간 상태에서 금요일날 뉴욕 증시 뭐 하락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봤더니 AI 및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차익 실험 매물 하락해서 무슨 뭐 굉장히 크게 하락한 것처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 보고. 뭐 큰일 났나? 아니었어요. 그렇게 크게 충격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자, 이제는 트럼프의 콩깍지에서 벗어나서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경제지표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작년 정확히 작년 9월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10월 달 경제지표가 굉장히 헷갈리게 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넉 달 동안 이미 미국은 작년
7월 달까지 금리나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8월 달, 9월 달 경기 침체 이슈 나오고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10월, 11월, 12월, 1월 넉 달 동안 대선이라는 이슈로 트럼프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정신을 차릴 때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정확히 연말이 되면 아유 올해 한 해가 다 갔구나. 뭐 새해는 또 올해는 또 좋은 일이 생겨야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새해 해가 뜨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뭔가 만들어지는 설렘 그런 것들이 사람을 붕 뜨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1월 달 달력을 뜯어내고 2월 달 침착하게 다시 뒤죽박죽 나왔던 경제 지표들을 다시 정리해 가면서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이날 1월 24일 금요일 발표된 경제지표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1월 달 서비스 PMI 지표 52.8입니다. PMI 지표는 기준선이 50이고요. 제조 PMI 지표와 서비스 PMI 지표가 있는데 제조 PMI 지표가 서비스 PMI 지표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서비스 PMI 지표가 제조 PMI 지표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52.8이 나왔습니다. 기준선 50 이상이잖아. 좋았잖아. 아니죠. 서비스 PMI 지표는 계속 50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다 보니 오히려 이 52.8이라는 수치는 9개월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1월달 S&P 글로벌 제조 PMI 지표는 50.1을 딱 찍었습니다. 야, 그 정만 하더라도 막 48, 49, 47 막 이랬는데 아이고 기준선 50에 딱 걸렸습니다. 7개월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1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는 여러분 기준이 100입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 71.1입니다. 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가 10월 달부터 경제지표가 뒤죽박죽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뒤죽박죽 나오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예전에는 경제지표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전달에 28이었는데 이날 발표된 전망치는 3.3입니다. 트럼프 뭐라고요? 금리 인하 요구할 거라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자, 1월달 FOMC 회의가 이제 1월 28일부터 1월 29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 진행이 되는데 2025년 첫 번째 FOMC 회의는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고요. 3월 달에 25bp 인하 확률이 고작 28.2%밖에 안 됩니다. 제가 2025년 연준이 2번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올해 타이틀로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월 초인가요? 그때 뭐 환율 어쩌고 얘기 나오면서 제가 뉴스로 접했던 게 뭐냐면 원두 가격, 커피 가격이 상승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는 이제 좀 잠깐 촌스러워서 아메리카노를 잘 못 마시거든요. 마셔봤자 연하게 마시는데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커피 메이커로 이렇게 내려 먹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 진짜 아직까지 너무 촌스러워서 못 먹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카푸치노 같은 거를 사서 먹는데 이제 새해 들어서 제가 좀 매매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책상 옆에 커피 메이커를 딱 배치해두고 눈 뜨면 바로 이제 대충 눈곱 띄고 눈 비비고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 내려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주식시장 막 보려고 하는데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딱 접해지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뭐 스타벅스가 뭐 브라질 커피 원두 가격이 올라가고 환율이 어쩌고 해서 커피 가격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거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의 환율이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만 여전히 1,400원대고요. 그렇게 환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전에는
어떻게든지 환율 올라가네 하고 힘들어 버텼지만 이제는 커피를 비롯해서 웬간한 물품들 뭐 오뚜기도 그렇고 이 냉동식품 같은 거 다 가격 올린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도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2%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 9월 달 50bp, 11월 달 25bp, 12월 달 25bp를 인하하다 보니 경제 지표도 뒤죽박죽, 인플레이션도 엉망진창, 거기다가 트럼프의 어떤 나댐 이런 것들이 아마 설 연휴 보내고 달력을 2025년 벌써 1월도 지나갔네 그리고 달력을 쫙 찍고 2월 달이 되는 순간부터 주식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미쓰리 지금 보니까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가장 큰 이벤트가 뭐였다고요? 3월 달 미국의 서부 지역의 중소은행들의 파산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악재가 확 들어닥칩니다. 물론 2025년 어떤 악재가 나올 때마다 전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공포감, 이 악재에 대한 공포감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는요. 몇 주짜리고요. 며칠짜리고요. 강도는 한 이 정도 될 거고요.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겠지만 그런 악재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해 매매 이벤트 하시는 분들 정말 후회 없이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그다음에 어떤 악재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황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때 계속 돈다방 미스터리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메일 주소도 올려드리니까 이벤트 궁금해, 이벤트 하고 싶어. 제발 부탁이지만 여러분 여윳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고 미쓰리가 주식을 저렇게 하는구나. 나 여윳돈 있는데 그렇게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만 오랫동안 저는 치매 걸리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주식을 할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식할 거기 때문에 그런 여유자금, 그런 여유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장착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나 이거 금방 뺄 돈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중하게 거부하겠습니다. 네. 자,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니면 어차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27일 다음 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거의 열리지 않으니까 다음 주 국내 증시보다는 뉴욕 증시 기준으로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 2025년 2월달 혹은 2025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가 유튜브 수익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올해는 본격적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께 시황의 달인, 매매의 달인 이렇게 지금 멤버십을 정해놨는데 여러분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같이 매매하고 같이 주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 테니까 조금 기대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고 아시죠? 전 약간 발동이 늦게 걸립니다. 발동이 늦게 걸리고 발동이 안 꺼집니다. 그러니까 발동이 좀 늦게 걸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여유롭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음 주 뉴욕 증시와 그리고 중요한 2월달 국내 증시 포인트 혹은 흐름이라든가 이런 이슈들 점검해서 다음 주부터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의 이슈들 챙겨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다니시는 분들 잘 다녀오시고요. 즐거운 시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 음식 만드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